네, 안녕하세요. 덩컨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13장 5절 연쇄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쇄법칙은 저희가 일변수 함수를 다룰 때는 연쇄법칙을 쓰는 경우가 바로 합성함수 미분을 할 때 연쇄법칙을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변수 이상의 다변수 함수를 다루는데 이때도 연쇄법칙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합성함수일 때 이 연쇄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연쇄법칙 한번 알아보죠. 자, 연쇄법칙. g가 xy에 관한 이변수 함수이고, 그리고 x와 y에 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다. 이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앞절에서 배웠죠. 편도 함수가 존재하고, 존재하면서 둘 다 이 편도 함수가 연속이면 이 이변수 함수 f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죠. 자, 그런데 앞절까지는 x와 y가 독립변수였고 서로 무관했습니다.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x와 y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t라는 매개변수에 의해서 x가 영향을 받고 또 t라는 매개변수에서 y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x와 y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각자 노는 게 아니라 t에 의해 둘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x와 y는 독립변수라 보기보다는 그 중간 변수 정도의 독립적으로 완전히 100% 독립적이진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x는 gt라는 함수고 y는 ht라는 함수인데 둘 다 t에 관해서 미분 가능한 일변수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g라는 것을 t에 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절에서는 g를 x에 관해서 편미분도 해봤고 y에 관해서 편미분도 해봤죠. 물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f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이미 다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x나 y로 함수 f를 미분하는 것이 아니라 t로 미분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t로 미분했을 때 dt분의 dz, t가 변할 때 g의 순간 변화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우선 f를 x에 관해서 편미분한 거, 요거 편도함수죠. 거기다가 dt분의 dx를 곱하고 또 y에 관한 f의 편도함수를 구하고 거기다가 dt분의 dy, 그러니까 t가 변할 때 y의 변화율을 곱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게 연쇄법칙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유도가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연쇄법칙, 일변수 함수의 연쇄법칙을 먼저 생각해보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여기까지 가기 전에 우선 일변수 함수부터요. y는 f of x라는 일변수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x는 g of t라는 일변수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둘 다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y라는 것은 x의 함수이지만 x가 결국 t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t가 변할 때 결국은 y도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 t가 변할 때 y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t에 의한 y의 미분은 dx분의 우선 x에 의해서 y가 변화되는 변화량 곱하기 t에 의해서 x가 되는 변화량 곱한 거라고 저희가 합성함수 미분 법칙에 썼죠. 자, 이게 바로
뭐 이렇게 쓴다면 f'x에다가 그 다음에 dt분의 dx 이렇게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y가 어떤 x의 함수인데 y가 x제곱이고 x가 2의 t라는 이런 합성함수 둘 다 미분 가능한데,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이 t의 제곱이 되어서 2의 2t죠. 그러니까 여기서 dt분의 dy를 구하면 여기를 구해야 되니까 지수함수니까 전체 미분하면 그대로고 위에 걸 미분하는 합성함수죠. 그죠? 2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잘 살펴보면 2 곱하기 2t에 2t 이렇게 써볼 수 있죠. 그러면 요만큼이 2x가 되고요. 2의 t제곱 요게 x니까요. 그죠? x 여기서 그리고 2t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걸 2x라는 것은 dx분의 dy를 미분한 것입니다. 지금 요것을 미분하면 2x가 된 것이죠. 곱하기 dt분의 dx가 요만큼입니다. 그쵸?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고요. 따라서 그 일변수 함수의 연쇄법칙은 익숙하실 텐데, 자, 여기서 이변수 함수를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변수의 예는 이렇게 보셨고 이해를 하셨으니까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변수 함수 요식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증명을 한번 해보자. 자, 우선 앞에서 델타 g라는 증분이 어떻게 됐냐면 x에 관한 f의 편미분에다가 델타 x를 더하고 델타 y에 다가 y에 대한 편미분을 더하고 델타 x 델타 y, 이거 기억나시죠? 실제 이제 함수값의 변화값 증분인데 요만큼은 저평면 근사로 구할 수 있는데 요만큼이 오차를 보상해 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증분이 계산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x도 t의 함수고 y도 t의 함수니까 델타 t만큼 어떤 변화량에 따라서 바뀌는 x를 델타 x라고 할 수 있고, 델타 t가 델타만큼 변할 때 y가 변하는 양을 델타 y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선 이것을 1번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1번식에다가 곱하기 델타 t분의 1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델타 t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분수로 해도 괜찮겠죠. 하면은 1번식이 델타 t분의 델타 g 라운드 x의 라운드 f 델타 t분의 델타 x y에 대한 편미분하고 델타 t의 델타 y 더하기 입실론 1에다가 x 입실론 2에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델타 t가 0으로 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델타 t가 0으로 가면 델타 x도 0으로 가겠죠. 그죠? 변화량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델타 y도 자연스럽게 0으로 근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 g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미분 가능 정의에 따라서 이 두 개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입실론 1과 입실론 2가 0으로 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델타 t가 0으로 갔으니까 실제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양변을 다 보내보겠습니다.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전체 라운드 x분의 이렇게 좀 편하게 fx라고 쓰고 델타 t의 델타 x fy의 델타 t의 델타 y 입실론 1 델타 t의 델타 x 입실론 2의 델타 t의 델타 y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자, 델타 t가 0으로 갔으니까 좌변은 어떻게 됐나요? 이 미분의 정이니까 dt분의 dg가 될 거고, 좌변. 우변은 잘 살펴보면 극한 하나하나를 적용해 보죠. fx는 사실 t와 전혀 무관한 거죠. 왜냐하면 f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만, 독립변수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니까 이 델타 t가 0으로 가든 말든 이것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함수죠. 편도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델타 t가 0으로 가면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y가 간 편도 함수는 t랑 무관하고 사실 x에 관해서 미분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델타 t가 0으로 가면 미분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델타 t가 0으로 가면 입실론 1, 2가 다 0으로 수렴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딱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dt분의 t가 변할 때 g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t에 대한 g의 미분은 우선 x로 편미분한 다음에 곱하기 x를 t로 미분한 거, 그리고 y로 f를 편미분한 다음에 t로 y를 미분한 것을 곱해 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이 됐고요. 근데 요 식이 우연찮게도 그 앞에서 저희가 미분이라고 했던, 증분 대신 미분이라고 했던 dg,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dg가 어떻게 됐죠? fx의 dx, y의 편도함수의 dy, 이렇게 표현이 됐죠. 저희가 좌평면 근사로부터 이 미분이라는 것을, dg라는 것을 유도를 해냈는데, 요 식과 요 식과 굉장히 모양이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요 미분이라는 거에 양변에 t로 한번 나눈다고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이 연쇄 법칙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미분 또는 전미분이라는 이 정의가 그냥 막 정의란 게 아니라 지금 이 연쇄 법칙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도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확인하시고 이제 예제 1번에서 실제로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x는 sin 2t고 y는 코사인 t, 그리고 g는 x제곱 y 3xy 4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구하라? t에 대해서 g를 미분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t에 대해서 g를 미분하는 것은 우선 x로 g를 미분한 다음에 편미분한 다음에 t로 x를 미분하는 걸 곱하고 더하기 y로 g를 편미분한 다음에 t에 대해서 y를 미분한 곱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우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g를 하면 여기서부터 해보면 x에 대해서 편미분 2xy, 그리고
3 y 4제곱이네요. 이번에는 y에 대해서 g를 편미분해 보겠습니다. x제곱에 더하기 3, 4, 12 xy 세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t에 대해서 x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요거죠. 미분하면 사인은 코사인이 되고 이 t니까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t에 대해서 y를 미분해 보면 y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 여기다가 이걸 대입해 보자. 자, 2xy 더하기 3y 4제곱에 2 코사인 2t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2xy 세제곱에 마이너스 사인 t. 자, 그런데 구하라는 것은 t는 0에서 이 미분을 구하라는 거니까 t가 0이면 x는 얼마인가요? t가 0이면 x는 0, y는 1이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x에 1, x는 0, y를 1 대입하면 3에 t는 0이니까 2 코사인 0은 2죠. 그리고 x는 0, y를 1 대입하면 뒤는 다 0이 되어버리네요. 자, 그래서 답은 6이 되겠습니다.